그러면 개요를 이번에는 누가 읽어 주실까? 개요. 제가 이렇게 네, 유화수 유화수 개요. 이 화수는 위를 받치고 있는 인대가 내전해지거나 위백이 이완되어 중립할 때 위의 하단 하방 5cm 혹은 더 낮은 위치에 있는 경우를 말하며 위의 음식물 투과 속도가 느려진다. 현상에서는 복부 천만으로 나타나는데 그 특징은 식후에 가중되고 누우면 민감되며 오심, 예기, 수비지적인 위통, 변비 혹은 폐사 등이 나타난다. 환자는 대부분 삐쩍 마르고 긴 체형으로 두번, 배눈, 신계, 핀너, 기립성 뇌혈압 등을 수반한다. 이는 한약의 폐화, 위완, 허손에 속한다. 여기에서 이제 위하수의 정의를 내리는 부분이 위에 있는데요. 그래서 뭐 위완이 이완되어 정립할 때 위의 하단 하방 5cm 혹은 더욱 낮은 위치에 있는 경우를 말하면 이게 뭔가 말이 안 돼요. 위의 하단 하방 5cm 혹은 더욱 낮은 위치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럼 보통 정상적인 위에서 위 하단에서 밑으로 5cm 내려가면 위하수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장골릉 연선 그러니까 네, 고맙습니다. 장골릉이 이렇게 있으면 장골릉의 연결선이죠. 연결선 하단 5cm예요. 장골릉으로 치면 앞으로 가면은 우리 배꼽이 있는 게 보통 그 사유추나 그 정도 된다고 보면은 장골릉이 거의 그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보면은 위 하단이 배꼽 아래로 내려갔을 때 위하수라고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병인병기를 또 어느 분이 제가 또 밑에 읽을게요. 병인병기. 본병은 대부분 이 위가 허약함으로 인해 충기가 하하하여 발생한다. 비위는 생화의 근원이자 충기의 근원이며 기육을 주관하고 문화를 다스리므로 만약 선천적으로 부족하여 몸이 삐쩍 마르고 허약하면 충기가 평소에 부족한 것이다. 큰 병을 앓고 난 후에 조리를 잘하지 못하였거나 지나치게 고생하여 심신이 모두 혼돈되었거나 음식을 절제하지 않아 비위를 손상시키거나 하면 기육이 부실하고 비허기함하여 끌어올리지 못하면 머리가 어지럽고 피곤하며 숨이 가빠 말하기 싫어하며 배가 더부룩하며 대변이 무르다. 비위가 불화하여 순간 기능이 식조되면 위안부가 비만하여 은근한 통증이 지속되며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되지 않고 트림을 한다. 심한 경우 오심구토를 하고 대변이 무르거나 단단하다. 비위가 운하 기능을 상실하여 진행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위음이 부족해져 부근 설족, 완비 복만, 예기 조작, 대변 연결하다. 비위가 허약하여 생화의 원천이 부족해져 기육이 충실하지 못하고 금맥을 영양하지 못하면 몸이 수척해지고 기혈이 부족해져 허손한 증상을 일으킨다. 비위의 운하 기능이 식조되고 기기의 흐름이 막혀 담음이 머물면 허와 체가 뱅존하거나 습이나 운을 수반하여 허실이 이스킴으로 정허사실 혹은 본허포실증이 된다. 병인병기에서는 뒤에 나오는 변증
논치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좀 요약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고요. 변증 논치에 위와는, 위가 이제 늘어지는 거죠. 위와는 위가 늘어지는 거는 늘어져서 이제 밑으로 처진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위와는 기육이 튼튼하지 않고 비기가 허하여, 기육도 비가 주관하는 거고 비기가 고습작용을 하죠. 그래서 고습하지 못하여 하함하기 때문에 본병은 그러니까 비기를 보호해주고 내려앉은 것을 올려준다. 비기거함, 보기거함 하여 치료해야 한다. 또한 비가 허하여 운화하지 못하면, 여기서도 비기가 허한 거죠. 운화하지 못하면 나오는 증상들이 있죠. 소화가 안 되고 배가 더부룩하고 그래서 먹지 못하고 변은 무른 변을 보고, 그런 증상들이, 비기가 허하여 운화하지 못하면 기기가 막히고, 여기서 기기는 승강출입에서 승강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가 위와 서로 혈이간이고 부부지간인데 서로 화합하지 못해서 비기는 승청에서 올라가야 되고 위기는 강탁에서 내려가야 되는데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그래서 막혀, 이런 뜻입니다. 막히고 습과 음이 머물러, 비가 수습을 운화를 해야 되는데 그 운화가 안 되니까 습과 음이 생겨서 그것이 머물러 허실이 뒤섞인 병증이나, 그래서 비기가 허한 것은 허증이고 습이나 담 이런 것들이 머무른 것은 실증으로 본 거죠. 그래서 허실이 뒤섞인 병증이나 본허 표실증을 형성하므로, 본허는 비기허고 표실증은 습하고 음이겠죠. 형성하므로 표본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비기를 보하고 습과 담을 없애주는 그런 치료를 해야 한다. 즉 보기 거함하면서 비기를 보호해서 위하수된 것을 위로 끌어올리면서 행기도치하고 비기를 잘 운용해서 운화가 잘 되게 해서 체한 걸 풀어준다는 거죠. 체했다는 것은 습과 또 위로 말하면은 음식물이 강타하지 못하는 거, 하강하지 못하는 거. 그래서 행기도치하고 건비익기하면서 수습산음해야, 이습산음해야 습을 다스려 음을 잘 해소시켜야 좋은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제 비기하암 하면 지금 기본이 좀 그 비기혈로 인한 고습작용이 안 돼서 일어나는 거가 그 위하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기하암은 기본적인 건데 일단은 이걸 놔두시고 증상만 환자가 와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게 비기하암이구나 하고 일단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 위하수는 이제 그 병원에서 대부분 판정을 받고 위하수라고 그렇게 하고 오죠. 근데 그런저런 얘기 없이 환자가 와서 이제 이렇게 바라보니까 그 안진이죠. 얼굴에 핏기가 없고 누렇게 뜨면, 누런 거는 우리 제일 처음에 그 기초 배울 때 비기하라고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얼굴에 핏기가 없고 누렇게 뜨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운 걸 다 잊어먹고, 이거 아직까지는 비기하라는 생각을 못했다 하더라도 몸이 야이고, 몸이 야인다는 얘기는 수곡정미가 각 오장 육부에 배달이 안 돼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못 먹어서 그렇게 야인다고 보시고요. 어지럽고, 뇌를 충양하지 못하면 어지럽고, 눈을 충양하지 못하면 눈앞이 아찔하고, 폐를 충양하지 못하면 피곤하고, 또 숨이 가빠 말하기 싫어하고, 이런 것도 다 이제 그 수옥정미가 적소적재에 가지를 못해서 그렇다고 보시고요.
소화불량으로 식욕이 없고, 소화불량 식욕은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위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비의 운하작용이에요. 소화불량하고. 그럼 여기서 이제 비기가 허하다는 거는 이제 이 정도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비와 위가 서로 혈의경으로 상통하고 또 접경 관계로 상통하기 때문에 비가 잘못되면 위도 당연히 잘못되는 거죠. 그래서 위 잘못된 증상이 트림으로 나타나요. 강탁을 못하니까 역기해서 트림이 나오고, 뒤에 아까 애기라 그랬죠. 애기. 트림을 하면 완복부가 비만하여 불쾌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위가 밑으로 강탁을 못 시키니까 쌓이겠죠, 위에. 그래서 이제 비만하고 불쾌하고, 식후에는 더욱 심해진다. 밥을 먹으면 더 심해지는 거죠. 위하수의 대표적인 증상이 누우면은 편해져요. 배가 그득해가지고 답답하던 것이 일어서면 또 답답해요. 그런 이제 위하수가 밑으로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소만이고 이게 대만인데, 이게 밑으로 쳐져 있으니까 다시 소장으로 올라가려면 음식물이 보통 때는 그냥 내려가면 되는 거를 위가 쳐져 있으니까 다시 소장 쪽으로 음식을 밀어 보내야 이게 내려가겠죠. 서 있으면 밑으로 쳐지잖아요. 누우면 위가 이제 정상으로 거의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누우면 편해지는 거예요. 증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가 와서 이게 더부룩하고 답답하고 소화가 안 되는데요. 누우면 편해져요. 그러면 이거 위하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우면 증상이 가벼워지고 멀건 물이나 다면을 토하며, 이건 이제 비수수분화가 안 돼서 그러는 거고요. 대변이 무르다. 비기가 하면은 비에 문제가 있으면 당변, 풀어진 변, 묽은 변 이렇게 표현하는데, 대변이 무르다. 설담태 박백하고 맥스 완약하다. 그럼 이제 이게 비기혈로 인한 하여튼 위하수인지까지는 모르는데 비기혈하는 거는 확실히 알았어요. 그러면 비기를 더해주면 되겠죠. 비의 기가 왕성하도록 보기해준다. 근데 이제 누우면 증상이 가보여지고 이런 증상들이 위하수라고 했을 때 이제 내려간 거니까 끌어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끌어올리는 건 우리가 이제 보통 백회혈을 많이 쓰는데요. 백회혈.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비기를 보호할 때는 또 어떤 혈을 써야 될까 생각하시면서 이제 그렇게 하면 변증하고 논치가 끝난 거니까 맨 먼저 백회를 썼죠. 백회. 그다음 비유. 이제 비유는 왜 썼을까? 중환 기의 족삼리는 뭐 때문에 썼을까? 그 다음에 거골하고 황유는 여기서는 이제 위를 끌어당긴다는 그런 취지로 쓴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배 앞에 담음을 겸하거나 위에서 물소리가 나는 경우에는 수분과 음능천을 취한다. 그러니까 이제 수습이 운화가 안 된 상태니까 음능천 삼음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구토에는 이제 뇌관, 족삼리. 위로 역기가 일어나니까 뇌관은 이 부분을 편하게 해주고 거꾸로 올라가는 거를 족삼리로 이제 끌어내리는 거죠. 강탁작용을 시키는. 족삼리는 합혈이기 때문에 역기 이설을 치료하니까요. 그 위에 족삼리가 있기 때문에 밑에서 뇌관만 얘기를 한 겁니다. 구토에는 뇌관을 식체로 복부가 더부룩하고 설사하는 경우에는 중환, 천추, 족삼리를 쓰는데 위에 중환과 족삼리가 있기 때문에 밑에서는 천추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상별 처방을 많이 외워둘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기가 허약해가지고 변이 무르고 하거나 할 때는 어느 혈을 써야 되겠다. 그럼 중환, 천추, 족삼리. 그 다음에 또 비기가 하암해서 위가 처졌다. 그러면은
백회, 맨 먼저 끌어올리는 백회, 이런 식으로 여기 배압에 나오는 혈들을 많이 외워두시면은 치료할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부분이. 해설에 본증은 비기가 허약하여 중기가 하함하고 청양을 끌어올리지 못함으로 인해, 여기서 청양은 비의 승청작용을 얘기하는 거죠. 끌어올리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다. 수족 삼양경과 동맥이 모이는 백회를 취해 보하고 뜸을 뜨면 승양고탈할 수 있는데, 끌어올리고 빠져나가는 걸 가둬놓을 수 있고 막을 수 있는데, 승양고탈할 수 있는데, 이는 하병 상취, 함자 거지의 뜻을 내포한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병은 위에서 치료하고 밑으로 내려앉으면 끌어올리는 그런 거를 하는 걸 내포한다. 여기서 이제 수족 삼양경과 동맥이 모이는 백회라 그랬는데요. 동맥은 백회에서 모이는 걸 알겠는데 수족 삼양경이 어떻게 백회에 모일까요? 우리가 백회에 모이는 경맥은 족골음 간경, 족태양 방광경, 족소양 담경, 족양면 위경, 이것까지는 백회로 가는 걸 아는데 나머지는 백회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어요. 족양면 위경은 두위에서 신정으로, 족소양 담경은 족소양 담경으로 마중 나온 족소양 방광경을 따라서 방광경과 더불어 백회로 가고, 그런데 간은 이제 그 분지가 백회로 올라가니까 그렇고 나머지는 백회로 가는 어떤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조금 더 멀리 생각해서 대추에서 모든 수족 삼양경이 만나요. 반드시 거기를 거쳐와요. 거기에 회합한 그 수족 삼양경이 대추에서 동맥을 따라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수족 삼양경이 백회에서 모이는 것을 어느 정도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비유 중안에 자침하여 조보 비위 이기 창중, 그러니까 비위를 보호하고 기를 다스려 중초가 잘 창달하듯이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여기서 백회하고 비유 중안까지 나왔죠. 그 다음에 기해 족삼리를 기해하고 줘서, 기해는 기해 바다니까 기를 보충해주는 혈로 보고요. 족삼리는 족태음 비경과 혈경이고, 족태음 비를 대신해서 그 운하를 돕는 혈이라고 했어요. 그 하함한 이제 상역하는 기를 내리는 역할은 그 하합혈 역할로도 하지만 다른 의미로는 비를 돕는다. 비를 대신해서 비의 증상을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기해족삼리로 보증 있게 하고 조운 승강하며, 그러니까 조운은 운하 기능을 잘 도와서, 승은 비의 승천 기능을 돕고, 강은 위의 강탁 기능을 돕는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며 내혈을 합용하여, 여기서 내혈은 비유, 중안, 기해, 족삼리, 그 내혈을 활용해서 투자하여 시침할 경우, 아니다. 그 위치는 합용하여 침통 치료를 병행하면 비위의 기혈 신성을 도울 수 있다. 이제 마지막으로 거골에서 황유까지 투자하여 시침할 경우 환자의 상복부가 긴축되어 위로 올라가는 느낌이 들면 위를 상승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이것도 서서 하면 안 되겠죠? 누워있을 때, 그렇지 않아도 평온을 되찾고 있을 때 여기에 자극을 주면 당기는 그런 작용을 한다.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담음을 겸한 경우에는
담음을 겸한 경우에는 음백대돈을 우선적으로 써주면 좋고요. 수분과 음능천에 자침하여 건비, 이습, 비를 건강하게 해서 습을 해소하고 구토하는 경우에는 내관으로 화위 강력하며 위를 도와 우르는 것을 내리며, 여기서 이제 화위 강력은 사실 내관으로 화위는 되고 강력은 족삽니다 하는 거죠. 복부가 창만하고 설사하는 경우에는 천추로 중한 천추 족삼리로 운비 후장하고 비의 운하를 도와서 상승 승탁 올라가고 내려가는 걸 잘 하게 해주면 장도 제 기능을 잘 하겠죠. 그래서 후장하고 기기를 조리한다. 기의 승강을 조리한다. 오르고 내림을 잘 조절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비위불화로 바로 가겠습니다. 비하고 위가 불화하는 건 우리가 관위불화, 간비부조 이런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비위불화, 비위부조 이런 말은 잘 안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비위가 서로 부부간인데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서로 비는 올려야 되고 저걸 내려야 되는데 비는 화가 나서 안 올리고 위는 화가 나서 안 내리고 가운데 근데 밑에 증상을 보고 이제 어떻게 비위불화인가를 한번 유추를 해보겠습니다. 비위가 비만하고 위완부가 비만하고 이 말만 가지고도 위에 음식물이 안 내려가는구나, 못 내려가는구나 이거 알 수 있죠. 막혀서 그득하고 그런 뜻이잖아요. 비만이 위안부가 막혀서 그득하고 이게 이제 안 내려가니까 복통이 끊임없이 오면 계속 심한 복통은 아니겠지만 복통이 하여튼 이렇게 안 내려가니까 와요. 그리고 이 우리 장 폐색증에서도 장 폐색이면 그 장에서 소장에서 음식물이 내려가지를 못해요. 안에서 꼬여든 어떻든 장 염전이 됐건 어떻든 그런 이유로 음식이 안 내려가면 그렇게 배가 아파요. 뒹굴뒹굴 디굴어요. 그러니까 병원 같은 경우에서는 의사가 진통제 처방을 보통 6시간인가 그 정도의 그 강한 진통제를 주는데 진통제 맞고 6시간이 되기 전에 또 대굴대굴 뒹굴어요. 그렇게 막히면 그렇게 아파요. 그러니까 불통, 두통이 그런 데서 정확하게 나타나는 거죠. 위도 마찬가지. 여기서는요. 복통이 끊임없이 오는 거는 막혀 안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면 음식을 소화하기 어려워. 소화하기 어려운 거는 비가 하는 일인데 비가 지금 지의 기능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음식을 소화하기 어려워. 액이 조잡하고 트림을 하고 못 내려보내니까 이제 위는 역기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트림을 하면 조잡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속이 쓰린 듯 하면서 쓰리지 않고 또 배가 고픈 듯 하면서 고프지 않고 하여튼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증상을 조잡증이라고 그랬어요. 조잡하고 심하면 오심구토하며 역기를 완전히 역기되는 거죠. 메석메석해서 토하며 대변이 건조하거나 무르며 여기서 이제 비가 문제가 있을 때는 무르다 그랬어요. 근데 위가 문제가 있으면 위에 열이 있어도 그렇지만은 위가 막혀서 음식물이 못 내려가면 기왕 내려갔던 음식물은 대장에서 수분을 계속 빨아들이고 있어요. 그럼 계속 음식물이 넘어가야 연동운동을 해도 이렇게 음식물이 대장을 통해서 잘 넘어가는데 이게 안 내려가니까 음식물에서 내려오는 음식물이 없으니까 대장은 거기 있는 음식물의 수분을 계속 또 빨아들여요. 그래서 변이 굳은 변비 증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비유브라에서 대변이 건조하거나 무르며 이거는 그런 뜻으로 그래서 건조하고 그래서 무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담태박백하고 맥은 세하다. 음식물이 지금 안 내려가고 그 멈춰 있으니까 또 영양분이 피도되고 모든 그 원료인데 모든 우리 몸속에 돌아가는 거에 모든 원료가 비에서 보내는데 비가 소화를 안 시키고 못 보내니까 혈액도 줄어들 것이고 진액도 줄어들 것이고 다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제 맥이 세한 이유는 그런 이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비하고 위가 서로 안 된다면 비위가 잘 돌아가게 서로 화목하게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비기도 보여주고 위기도 보여주고 또 잘 내려가게 해주고 그러면은 이제 또 돌아가겠죠. 그게 이제 논치고요. 그러면 익기화중하고 기를 더해서 중초를 화목하게 해준다. 비와 위가 화하고 화목하게 해준다. 그래서 익기화중하고 조리비위한다. 그래서 비위를 잘 조화롭게 다스려준다. 그러면 비기를 더해주고 위기를 더해주고 또 내려앉은 거를 끌어올려주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처방을 보시면은 비유, 위유, 중환, 기해, 족삼리, 고개, 신골. 고개, 신골은 아까 거걸 황유 쓴 위치하고 똑같은 그런 이치로 선택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설사에는 천추를, 여기도 중환, 천추, 족삼리겠죠. 변비에는 승산을, 승산은 경험혈로 쓰는데 보통 지구 조회를 많이 씁니다. 변비에는. 그러니까 아까 이게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침법에서는 고개에서 그 황유로 투자하는 거. 아까 거골에서 황유로 투자하거나 고개에서 신골로 투자하는 거. 신골 향이죠. 신골을 찌르라는 뜻은 아니고 그 긴 우리 장침으로 신골을 향해서 횡장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해설의 본증은 비위불화로 승강 기능이 실조되어 비위가 서로 싸우면서 올리지 못하고 내리지 못한다 그랬죠. 승강 기능이 실조되어 발생한다. 비기는 상승해야 정상이며 위기는 하강해야 정상이다. 그런데 비기가 상승해야 정상이며 비유는 비의 경기가 전수되는 곳으로 비의 전기가 모이는 곳이겠죠. 흘러 들어가는 곳이고 그래서 건비 익기하고 운하 수곡할 수 있다. 위기는 화강하는 것이 정상이며 위유는 위의 경기가 모이는 곳으로 이기화위하고 소납 수곡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수곡을 위는 받아들여서 일부 아주 극히 일부 소화시키고 밑으로 내려보내죠. 그래서 여기서 소납이라고 한 거 수납이라고 하지 않고 소납이라고 했어요. 근데 원래는 위기는 수납이 정상이에요. 수납 강탁, 수납 부숙 강탁이죠. 위에 3대 기능이. 수납 수곡할 수 있다. 두 유해를 취해 보호하고 뜸을 뜨면 중량을 진작시켜 기기의 승강을 조정할 수 있다. 기기의 오르고 내리는 것. 비기의 승청, 위기의 강탁, 승강을 조정할 수 있다. 중하는 위의 모혈로서 부기가 모이는 곳으로 침으로 조중 행체하고 그 중초를 조화롭게 해서 체한 걸
풀어준다. 그 얘기는 있는 음식물을 내려보낸다. 그런 뜻이겠죠. 조중 행체하고 뜸으로 온중 산음하며 중초를 따뜻하게 해서 음을 풀어주고 위경의 하편인 족삼리를 배합하여 화위 강력하여 그러니까 강탁작용을 하여 상하를 조화시킨다. 네 혀를 함께 사용하고 그래서 비유 중앙 뭐 이런 혈들이겠죠. 네 혀를 위에서 말한 네 혀를 함께 사용하고 침뜸 치료를 병행하면 비위를 조화시켜 보중 있게 하는 효능이 있다. 다시 원기가 모이는 기회를 취해 배보 원기, 원기를 도우고 승제 중기, 중기를 끌어올려 중기가 하암했으니까요. 승제 중기, 중기를 끌어올려 승제 중기한다. 복에서 신골에 투자하는 국소 자극은 위를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 설사하는 경우에는 천추를 더해 운비후장하고 변변은 승산으로 행기도체한다. 아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다가 오늘 그 김수만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환자분, 그 몸에서 부기가 몸 부어 있는 분, 그분은 진짜 많이 부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치료할 때는 일단 그 수분을 배출하는 쪽으로 이 무릎 이하 쪽에 침을 많이 놨어요. 무릎 이하 쪽에. 그리고 물론 그것뿐만 아니라 배를 만져보니까 바로 아프다. 누르면 바로 아프고 동계가 배에서 한 요 정도밖에 안 눌렀는데 아주 망치로 치듯이 위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기 누르면 아프죠? 그러니까 아프다 그래요. 당연히 아프죠. 그래서 지금 여기가 지금 뭉쳐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한의학적으로 얘기하면 적친이 뭐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거기는 변이 뭉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변은 잘 보냐 그러니까 변이 굳어서 잘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게 변이 딱딱하게 굳어 있으니까 바로 밑에 복부 동맥에 누르면 닿잖아요. 동맥이 튀니까 그 충격이 하나도 완화되지 않고 바로 위로 튕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복부 그 변을 지금 당장 여기서 풀어줄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 아픈 건 덜 아프게 해드려 볼까요? 그래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몇 군데 침을 놓고 그리고 또 배꼽 아래도 그렇게 딱딱한 것들이 있고 침을 놓고 조금 있다가 조금이라 해봐야 한 5초? 그 정도 있다가 또 누르면서 근데 아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이사 갔어요. 배꼽 왼쪽에 바로 이제 중심선에서 약간 왼쪽에가 딱딱했었는데 거기는 이제 부드러워졌어요. 그리고 그게 배꼽 오른쪽으로 또 이사를 좀 갔어요. 그래서 내가 변이구나 하고 확실하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변이구나. 변이 이사 간 거예요, 이제.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일단은 눌러보니까 이 사람은 계속해서 신기하네. 그 소리만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이제 그 얘기 좀 그만하시라고. 몇 번이나 그 얘기 하냐고. 그래서 이제 명치 밑을 눌러보니까 거기도 아주 딱딱해요. 그럼 사암치법에서는 심정적으로 거기 몽둥이 같은 걸 풀어준다고 그러는데 명치 밑에도 우리는 천추가 배꼽 옆에 있으니까 대장이 거기 있을 걸로 생각하지만 실제 해부학적으로는 그보다 훨씬 위에 있어요. 형행결장이. 거기도 형행결장이 지나가는 자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침을 놓고 눌러보니까 또 이제 그래서 아픈 거는 덜한데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내가 변비 혀를 취혈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부기 가라앉히는 것만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고.
그래서 이거는 뭔가 조금 빼기는 빼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지구 조회를 그때 비로소 봤어요. 집에 가서 좀 편해졌을는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이제 지구하고 조회에다가 테이프를 붙여줬어요. 그걸 찍는 효과가 좀 지속되라고. 집에 가면 정상이라면은 근데 뭐 테이프도 계속 붙이라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좋아지겠죠 그런 거는. 근데 이제 부기는 어느 정도 빠질지는 나중에 와서 물어봐야 알 것 같고요. 쉬는 시간에 잠깐 하는 얘기입니다. 2분 쉬는 시간에. 그 돌아가도 그 얘기는 괜찮은 얘기니까. 쉬는 시간이. 끄세요. 할 거요? 네. 3번. 그다음에 기음양허. 기음양은 어느 장부의 기음양어일까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기서는 지금 비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비기함이니까 그럼 비기하고 위음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요거는 모두 다 생각하시고 왕복부가 더부룩한 생각이 나타나 더부룩하다는 얘기는 안 내려간다는 얘기고 소화 안 되고 소화 안 되면 비기하라는 걸 일단 아시고요. 식후에는 더욱 심해지며 안 내려가는데 밥을 먹으니까 더 심해지겠죠. 입이 쓰고 마르며 트림을 한다. 이제 입이 쓰고 마르다 할 때 입이 쓴다는 억지로 들여대자면은 위음어로 허혈이 생겨서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아직 여기서 위음어에 관한 얘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일단은 비기어 이제 소화가 안 되는 걸로 봐서 비기어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간혹 헛구역질이나 여기서 이제 위역기 증상이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비기어로 소화가 안 되고 배가 고플 때 이제 거꾸로 오르는 위역기 증상이 있구나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고 위완부가 은근히 아프거나 이거는 은근하다는 얘기는 허증이라고 했죠. 그래서 위안부가 은근히 아프거나 여기서 결정적으로 위음어인 증상이 나오는데 배가 고프지만 식욕이 없으며 배가 고프지만 먹고 싶지 않으며 이런 말이 나오면은 위음어다. 위음어의 대표적인 증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비기음하고 위음어가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환자의 말을 듣고 알 수 있는 거죠. 정신이 피로하고 이것도 다 기어 증상이고 예변이 붓고 여기서는 이제 비기어의 증상보다는 위음어의 증상이 강한 거죠. 음어의 허혈이 있어서 예변이 굳은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 서롱소태하고 서롱태소하고 내 세상 무력하며 세상맥은 우리가 음어의 맥이잖아요. 근데 기어의 맥이 무력이니까 비기어와 위음어의 맥이 세상 무력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이제 비기를 더해주고 위음을 채워주면 되겠죠. 위음을 채우는데 근본은 또 신이겠죠. 모든 음의 근본은 신이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처방에 비유, 중환, 기해, 내관, 삼은교 이렇게 썼어요. 이건 이제 여기 앞에서도 백회가 빠졌지만 위하수라는 차원에서 본다면은 백회를 다 써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도 물론 써주는 게 좋고요. 여기서 이제 변비가 심하면 지구를 뱉습니다. 지구조회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비유, 중환, 기해, 내관, 삼은교 중에 신을 보충해주는 것은 삼은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의 본증은 위기가 허약하고 위음도 부족해져 위를 자양하지 못하고 기가 화강하지 못하게 됩니다. 위기가 화강하지 못하는 거죠. 따라서 비유를 지에 운비행진하고 비의 운하작용을 도와서 소곡 정리가 잘 돌게 해주고
이음양 위음하고 그러니까 채워주고 촉촉하게 해야 돼. 위음을 수록점을 잘 돌려가지고요. 그리고 기회를 지혜 온기를 보입하고 그함 고탈한다. 내려앉은 걸 끌어올려서 그 새는 걸 막아준다. 중환을 취해 이익이 소창하여 그러니까 중환을 취해서 길을 잘 돌게 하여 중초에 맥혀 있는 것을 잘 풀어준다는 거죠. 잘 내려가게 해준다. 소화시키고 거부한 것을 해소해준다는 뜻이니까 허분할 게 뭐 있습니까? 위에 유식이 쌓여 있는 거죠. 잘 내려보내준다. 승강기능을 좋아하며 청명교를 취해 자음장수하고 생진윤조하며 이게 이제 신음을 도와준다는 뜻이죠. 내강을 취해 양음청렬 여기서 양음청렬은 지난번에 한번 나왔는데요. 양음청렬은 높다 생각하시고 화이창중하며 내관을 취해 화이창중하며 위를 잘 도와서 중초를 창달시킨다. 중초 승강 기능이 잘 일어나게 한다. 잘 내려가겠죠. 비온비에는 지구를 사하여 삼초를 이롭게 하고 부기를 통하게 한다. 위하수는 대부분 위하수가 모르면서 사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병원에 가서 위하수 진단받고 그런 사람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환자가 이런 증상을 보면 꼭 위하수라는 그런 우리가 생각을 못하더라도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만 가지고 접근해서 치료를 하면 몰랐던 위하수가 치료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시고 저기 우리 정영호 선생님은 거기가 아프면 오른쪽 그자에다 침을 놓으세요. 이쪽에. 네. 이쪽에 아픈 자리를 만져보고 그 같은 오른쪽에다 침을 놓으시면 왼쪽이 편해져요. 피침을 붙여도 여기다 아픈 쪽에다 붙이지 마시고 아픈 쪽에는 일단 침 놓지 마시고 피침 붙이지 마시고 안 아픈 쪽에. 이걸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